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8일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신 장관은 적 도발에 대해서는 즉각 끝 원칙으로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당부하고 적 도발 유형은 다양하겠지만 장병들의 역할은 오직 적의 심장과 머리를 치명적으로 타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육군 32 보병사단 기동대대와 군사경찰대가 8일 연병장과 모형탑 훈련장에서 레펠 훈련을 했습니다. 장병들은 모형탑에서 훈련 후 실제 헬기에 탑승해 신속하게 하강하는 패스트로프 훈련을 반복하며 전투 기술을 숙달했습니다. 육군 37 보병사단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도시지역 작전 통합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은 사격기술 기본훈련과 근접 전투 사격, 건물 내외부 이동, 격실 소탕, 종합훈련 순으로 실전과 같이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신 장관은 미사일 전략사 장병들의 역할이 적의 심장과 머리를 치명적으로 타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초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한국형 삼축체계의 핵심 부대인 미사일 전략사를 찾았습니다. 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언제라도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서 구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사일 전략사가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닌 전략부대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미사일 전략사 장병들에게 임무 하달 시 세계 최고 수준의 장사정, 초정밀, 고위력 미사일을 즉각 운용할 수 있는 태세를 상시 유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대 장병들의 역할은 적의 심장과 머리를 치명적으로 타격하는 것이라며 적 도발 시 즉, 강, 끝 원칙으로 단호하게 응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 장관은 반복 숙달을 통해 장병들의 무기체계 운용 능력을 향상하고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정신전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철환입니다. 테러 위협에는 계절도 날씨도 없습니다. 우리 군은 언제 어디서나 테러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전투 기술을 숙달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계 작전을 대비한 육군 32 보병사단의 급속 헬기 로프 하강 훈련을 노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이 뒤덮여 기동이 제한된 상황을 가정한 지역에 장병들을 실은 헬기가 도착한 상황. 12m 높이까지 내려온 수리온 헬기에서 우리 군 장병이 빠른 속도로 내려옵니다. 하강 직후에도 긴장을 풀지 않고 곧바로 엄호에 나섭니다. 적에게 노출되기 쉬운 설원지나 개활지에서는 빠른 하강과 완벽한 엄호 태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육군 32 보병사단이 8일 동계 대테러 작전을 대비한 급속 헬기 로프 하강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극한의 테러 상황에서도 적을 신속하게 경별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동대대는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전투 기술을 숙달하고 또 훈련하는 선승구전 수사불패의 자세로 항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진행한 급속 헬기로프 하강 훈련은 안전장비 없이 빠른 속도로 하강해 신속한 작전 지역 투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안전장비가 없다 보니 높은 숙련도와 주의가 요구됩니다. 훈련에 참여한 기동대대와 군사경찰대 장병 60명은 급속 헬기로프 하강 훈련을 반복하며 침투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헬기 패스트로프 훈련은 사단 작전 지역 내 적이 침투 및 도발 시 공중으로 신속하게 기동하여 적을 추적, 경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2사단 기동대대는 사단 최고의 전투력을 상시 유지하고 적이 도발 시 지상과 공중으로 신속하게 기동하여 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추적 경멸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임무 수행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장병들의 망설임 없는 침투와 적을 향한 집중력으로 동계 대테러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노소정입니다. 육군 37 보병사단이 4일부터 8일까지 닷새 동안 예비군 훈련장에서 도시지역 작전 통합 훈련을 했습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 현장을 김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우 레디, 사격. 자, 하이 레디, 스탑.
탄핵적 교체. 사격을 마친 육군 37 보병사단 장병들이 신속히 탄알집을 교체합니다. 다만 탄피 분실을 막기 위해 결합하던 탄피 바지는 보이지 않고 은폐, 엄폐보다는 기동 사격에 유리한 자세로 사격하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건물이 많은 도시에서 적을 진압하기 유리한 근접 전투 기술입니다. 육군 37 보병사단이 8일 청안 예비군 훈련장에서 도시지역 작전 통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다 실전적인 상황이 부여된 점이 이번 훈련의 특징입니다. 사단은 그동안 지역방위 사단 최초로 근접 전투 기술을 기반으로 한 도시적 작전 모델을 제시하고 전문 교관 양성과 전담 부대를 중심으로 훈련을 해왔습니다. 이번 훈련은 실전성과 통학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근접 전투 기술 모델을 정립한 부대인 만큼 매 훈련마다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임무가 주어지는데 이번 훈련의 과제는 통합입니다. 소부대만 진행하던 훈련 규모를 사단급으로 확대해 작전 수행 방법을 구체화하고 상호 운용성을 검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장갑차가 빠르게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고 곧바로 드론이 건물의 위치와 규모, 적의 위치 등을 정찰합니다. 저격수가 포위망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진압팀이 건물로 들어갑니다. 치밀한 작전과 상대방을 교란하는 팀워크를 통해 대항군 소탕에 성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훈련을 할 수 있을까 많은 토의를 하였고 임시 격실 교장을 연병장에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 전투 기술 숙달은 물론 부대 단결력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훈련 때 교관님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시가지 전투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도시 지역 작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고 이번 훈련을 통해서 배우고 갈고 닦은 전투 기술로 나와 내 전우를 살릴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시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만큼 이에 대비한 도시 지역 작전과 전투 기술을 지속적으로 숙달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미래의 공병 간부를 꿈꾸는 진안공업고등학교 군 특성화반 학생들이 육군 1115 공병단에서 병영 체험을 했습니다. 책과 영상으로만 접했던 공병 장비들을 직접 조종하며 군 간부라는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이태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터 위에 거대한 굴삭기가 침착한 손길에 따라 움직입니다. 흙을 퍼올리고 땅을 다지며 전진합니다. 운전석에 앉은 앳된 얼굴에는 진지함이 가득합니다. 지난 7일 육군 2작전사령부 1115 공병단이 진안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병영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군 특성화반 학생들이 공병 주특기 인원으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병영체험을 통해 초급 간부 지원율 향상과 군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진안공업고등학교 육군 공병 군 특성화반 학생 18명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공병 장비 시승과 시뮬레이터 조종, 지뢰 탐지기 운용 등을 체험했습니다. 과거 보고 듣는 것에서만 그쳤던 학생들은 이번 체험이 자신감을 키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평소 공병 임무에 대해 관심이 많던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공병은 시작과 끝이 우리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막상 또 와가지고 또 체험을 하니까 제 마음에 더 와닿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공병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이렇게 실습을 할 수가 없었는데 직접 군부대에 와서 이것저것 장비들을 만져보고 직접 조립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더 실감나고 좋은 것 같아요. 장갑 전투도자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직접 와보니까 다양한 게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부대는 앞으로도 미래의 군간부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호주 육군의 보병 전투 차량 획득 사업에서 우리 방산기업의 레드백 장갑차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3조 원이 넘는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K방산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송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레드백 장갑차의 호주 수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호주 독거미에서 이름을 따온 레드백 장갑차는 호주 육군의 보병 전투 차량 도입 프로그램을 위해 K-21 보병 전투 차량을 기반으로 개발한 장갑차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호주 멜버른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스트레일리아와 호주 획득관리단 간 레드백 장갑차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체결 내용에 따르면 계약 규모는 129대, 금액은 약 3조 1,500억 원입니다. 지난 2019년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약 5년 동안 우리 정부와 기업이 노력을 기울인 결과였습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미국 방산 매체가 선정한 글로벌 방산 기업 순위 6위인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7위 영국의 BAE 시스템즈의 경쟁 장갑차를 예선에서 제친 바 있습니다. 결선에서는 지상무기 글로벌 상위권인 독일 라인메탈의 치열한 막판 공세에도 호주 정부의 선택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이번 레드백 선정은 선진 방산 시장의 선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폴란드의 대규모 수출에 이어 이번엔 선진국 오커스 파이브아이즈 멤버인 호주 시장에서 제품의 성능을 인정받은 겁니다. 한국의 대표 방산 기업인 한화가 탄탄한 국내 공급망, 대량 생산을 통한 가격 경쟁력, 실전 경험, 정부의 방산 외교를 토대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확고한 인정을 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수주로 레드백 장갑차는 K9 자주포에 이어 우리 방산업체가 호주에 두 번째로 수출한 지상 장비로 기록됐습니다. 우리 정부와 방산업계는 이번 수출을 계기로 한국과 호주의 방산 협력도 한 단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적이 도발하면 즉시 강력히 끝까지 타격할 주역 중 하나가 바로 포병입니다. 이에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포격 임무를 수행하는지 겨루는 포술 경연대회가 열렸는데요. 안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가 목표를 하달받은 K9 자주포가 전우들의 응원 속에 훈련장을 달립니다. 이어 빠른 판단과 분주한 움직임 속에 사격 준비가 완료되고 사격 명령과 함께 평가 목표를 제압해봅니다. 육군 15사단이 지난 7일 승리훈련장 일대에서 후반기 포술 경연대회를 실시했습니다. 대회는 포탄 사격에 필요한 전투기량과 화력 전투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포술 경연 대회는 훈련이 곧 전투라는 생각으로 난이도 높은 과제들로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강도 높은 실전적 훈련으로 교육 훈련에 대한 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훈련엔 K9, K55A1, 차륜형 자주곡사포 풍익과 지난 3분기에 선발된 7개 우수포대가 참여했습니다. 장병들은 추운 날씨 속에 관측, 점포, 사격지휘 등 주어진 과제를 제한 시간 안에 완수해야 하는 촉박한 상황. 하지만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 덕분에 차질 없이 과제를 달성하며 승리의 자신감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경연대회는 창설 이후 처음 참가하는 것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포병인으로서의 장비와 운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대회엔 참가 장병뿐만 아니라 전우들의 응원이 더해지며 훈련에 대한 열정을 한껏 더 키웠습니다. 오늘 경연대회엔 사단이 운영하는 각종 화포와 최우수 포대들이 참가해 자신들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고 있는데요. 그 열정이 포병의 화력치라고 매우 화끈합니다. 또한 장병들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도록 직무지식 이론평가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훈련을 통해 승리부대의 역사와 전통을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안지현입니다. 국방혁신위원들이 육군사관학교 소부대 과학화 전술훈련장을 찾아 국방혁신 4.0 추진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국방혁신위원들은 훈련장을 체험하고 가상 모의 현실에서 보다 실전적인 지휘 통제와 공격, 방어 구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혁신위원회 소속 민관위원과 국방부 소속 국방혁신 특별자문위원들이 가상현실 헤드셋을 착용하고 훈련에 임하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국방혁신 4.0 AI 과학기술이 강군 육성에 활용되는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국방혁신위원들이 방문한 육사 소부대 과학화 전술훈련장은 시뮬레이터를 통해 전투 최소 조직인 분, 소대급의 사격과 전술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훈련장입니다. 2022년 4월에 일식이 시범 구축됐으며 국방혁신 4.0 계획에 따라 2026년까지 상비사단과 지역방위사단 등의 총 16식을 확대 구축하게 됩니다. 훈련장을 체험한 국방혁신위원들은 실전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환경을 묘사할 수 있는 것이 시뮬레이션의 장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점을 활용해 소부대 전투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육사는 국방혁신위원들의 현장 토의를 통해 추가로 파악한 현행 전수훈련장의 보안 사항을 개선해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방혁신위원들과 함께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현장 토의를 지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철환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지휘 능력 배양을 위해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태극 연습을 실시합니다. 태극 연습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합참주도의 한국군 단독지휘소 연습입니다. 합참은 이번 태극 연습 시나리오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최근의 전쟁 양상과 위협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북한의 9.19 남북 군사합의를 사실상 전면 파기하고 군사적 보건 조치를 감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대비도 이뤄집니다. 이번 연습에는 작전사령부급 부대도 참여해 실전적인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전군의 위기관리 역량과 전시 전환 수행 능력을 향상하게 됩니다. 합참은 지상과 해상, 공중의 복합적인 도발 상황을 상정한 연습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결전 태세를 확립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군의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에 브라질 엠브라에르사의 C-390이 선정됐습니다. 어떤 수송기인지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방사청은 제15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에 2019년에 개발된 브라질 엠브라에르사의 C-390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로키드 마틴사의 C-130과 에어버스사의 CN-235 수송기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군에서 수송기는 전투 지역 내에 군사 작전을 지원하는 항공기로 전력, 병력, 보급물자 등을 수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대형 수송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2014년 이전에 도입한 C-130J의 수명 연한이 다가오면서입니다. 그와 함께 전평시 항공수송과 국제평화유지, 긴급 해외구조 임무활동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대형 수송기 1차 사업에서 로키드 마틴사의 C-130J 4대 도입이 결정된 바 있는데요. 이번 2차 사업에서는 2026년까지 약 7,100억 원을 투입해 C-390 세대를 추가 획득하게 됩니다. 엠브라에르사의 C-390의 재원은 어떻게 될까요? 순항속도 시속 870km, 최고속도 시속 988km, 상속거리는 14톤의 화물을 적재했을 때 5,820km, 화물을 싣지 않고는 6,130km, 외부 연료 탱크를 사용하며 최대 8,500km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적재량은 26톤인데요. 전력은 장갑차 한두 대와 헬리콥터 한 대를 탑재할 수 있고 병력의 경우 일반 장병 80명을 탑승시킬 수 있습니다. 화물 같은 경우는 19톤 중량까지 탑재 후 공중 투하도 가능합니다. 위험 상황을 대비해 7.62mm나 12.7mm 탄을 견딜 수 있는 장갑도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레이더 경고 수신기, 미사일 접근 경고 체계, 그리고 연료 탱크에 불활성 가스를 채워 넣어 산소 농도를 낮춰 폭발을 막는 불활성 가스 발생 장치가 통합된 자체 방어 시스템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C-390은 브라질과 포르투갈, 헝가리 등에서 26대를 운용 중이고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가 계약을 맺어 도입을 진행 중입니다. 엠브라에르사가 이번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에서 선정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바로 방사청이 처음으로 시도한 컨소시엄 방식 덕분이었습니다. 방사청에서는 국내 방산기업의 수송기 분야, 핵심 부품의 제작 수출과 글로벌 공급망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에서 국내 업체 참여 의무화 시범 사업을 도입했는데요. 엠브라에르사는 3개 업체를 참여시켰고 로키드 마틴사는 1개 업체 그리고 에어버스사는 국내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에서 선정된 엠브라에르사의 C-390 앞으로 우리 군의 작전 효율성을 높여줄 효자 전력으로 자리 잡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뉴스바바였습니다.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이 8일 충남 계룡대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와 후속 조치 간 인권 쟁점을 주제로 2023년 육군 인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는 인사와 법무 담당자 300여 명이 참석했고 성희롱 사건 조사 신청 시 행위자 분리 시점과 성 관련 처벌 인원 인사 관리 방안 등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공군 38전대가 10일
지난주 진행한 23-2차 전투태세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부대는 적의 도발에 대비해 전투지휘소 중심의 위기관리 능력을 증진하고 전시전환과 상황별 장병 임무 수행 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전개해 전투 수행 능력을 높였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2021년 강원도 인제군 서화리 일대에서 발굴된 6.25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고 조도형 하사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전쟁이 발발하자 1951년 2월 18세의 나이에 부산 제2훈련소에 자진 입대했고 국군 8사단에 배치돼 전투를 치르던 중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2000년 4월 유해 발굴을 시작한 이후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이번까지 모두 224명입니다. 겨울이지만 날씨는 무척 포근합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따뜻한 기온이 이어지는데요. 자세한 내일 날씨 확인하시죠. 내일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5에서 10도가량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전국의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는데요. 맑은 날씨 속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강풍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산불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온 현상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9도, 강릉이 7도, 부산은 10도로 출발합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서울이 15도, 강릉이 18도, 대구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휴일에는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지만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많은 비가, 강원 산간에는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12월의 첫 번째 주, 여러 가지 일정이 몰아치면서 정신없이 지나간 듯합니다. 지난 2일 100%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첫 군사정찰 위성이 발사됐고 이틀 뒤 제주도 해상에서는 고체 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기술을 활용한 민간 상용 위성도 성공적으로 발사되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김명수 합참의장은 수도방위사령부와 방공진지를 방문해 서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적의 위협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비하라고 당부했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육군의 미사일 전략사령부를 방문해 적의 도발에 대해서 즉강끈 원칙으로 단호하게 응징하라며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엄중한 상황을 전하는 뉴스 속에 평소와 다름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군장병들의 훈련 소식도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모든 것은 철저한 준비와 대비만이 가장 강력한 대책의 시작이자 발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게 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